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감성농부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제 그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눈개숙마 재배 방법에서부터 포장, 출하까지 총 3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나 그 다음에 문자,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답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눈개숙마에 대해서 그래도 궁금한 게 뭘까를 한번 10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10가지의 눈개숙마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할 사항들을 요점만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이외에도 사실은 더 궁금해할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이제 눈개숙마를 처음 접하신 분들, 앞으로 재배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께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앞으로 안내드리는 사항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소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제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신 분들은 꼭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10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개숙마에서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첫 번째, 눈개숙마 재배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눈개숙마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개숙마는 그 어느 산채보다 재배가 무척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 산채 맛이 뛰어나서 한번 맛보신 분들은 영원히 잊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눈개숙마는 비빔밥, 튀김, 육개장, 조림 등 무척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이유 이외에도 몇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눈개숙마를 왜 재배해야 하는가 첫 번째 추천 이유로 이와 같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눈개숙마에서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두 번째,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한가입니다. 눈개숙마는 다른 산채에 비해서 재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개숙마 자생지의 특성이 울릉도나 강원도의 깊은 산속이다 보니 서늘한 기후 조건을 좋아합니다. 남쪽 지방에서도 해발이 비교적 높은 지방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재배가 가능하지만 햇빛이 강하고 여름 기온이 높은 평야지대 지방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광막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기온을 낮춰주는 시설을 해준다면 재배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개숙마는 남쪽 지방에서도 재배가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서늘한 환경을 좋아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개숙마에서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세 번째, 좋은 눈개숙마 묘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보통 봄이나 가을에 눈개숙마를 식재를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묘종을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농장이나 텃밭을 이용해서 소량으로 눈개숙마 재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가능한 한 포트 트레이 구멍이 큰 59짜리 묘종을 구입해서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구멍이 큰 곳에서 자란 묘종이 더 튼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사진을 통해서라도 묘종 상태를 확인하신 후 구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눈개숙마 묘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눈개숙마에서 제일 궁금한 거 10가지. 네 번째,
이는 종자 파종 및 육묘 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입니다. 대량 재배 또는 시험 재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씨앗을 최종해서 파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종자 파종은 특히 상토 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포트 트레이 또는 상토한 묘판 위에 씨앗과 모래 또는 씨앗과 상토를 같이 섞어서 뿌리는데요. 이때 대략 씨앗과 모래 상토의 비율이 1대10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파종한 후에는 물을 흠뻑 묘판 위에 뿌려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묘판이 마르지 않도록 관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 종자이기 때문에 발화까지는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눈개숙마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5번째입니다. 눈개숙마 재배 양호한 토지는 대부분 산채들이 배수가 양호한 토지를 좋아합니다. 특히 눈개숙마는 배수가 좋은 사질 양토에서 재배를 해야 일찍 고사하지 않고 좋은 품질의 눈개숙마 산채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향은 북서 또는 북동향의 반그늘 토지의 물빠짐이 양호한 토지를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눈개숙마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계속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는 물론이고 지속적인 시비 관리를 통해서 토지가 잘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속적으로 눈개숙마를 잘 재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개숙마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6번째, 눈개숙마는 언제부터 채취가 가능한가? 눈개숙마는 1년생 묘종으로 보통 식재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언제부터 채취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눈개숙마는 단생 식물이며, 단생 식물 특성 중에 하나가 식재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채취할 정도로 성장을 합니다. 이 눈개숙마 역시 식재를 하신 후에 만 2년 정도 지나야 어느 정도 상품 가치가 있게 성장을 합니다. 눈개숙마의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봄에 돋는 새순이 굵기인데요. 이 굵기가 성인 새끼손가락 굵기 이상이어야 좋습니다. 퇴비만 잘 해주신다면 해가 갈수록 줄기가 굵어져서 계속 상품 가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번째, 붉은 색상의 눈개숙마 순 맛이 더 좋은가에 대한 궁금해한 사항입니다. 눈개숙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이런 질문을 해주십니다. 눈개숙마 새순이 색상에 맛 차이가 있느냐? 보통 목본류 산채라고 하는 참중나무, 두릅나무, 음나무순 같은 걸 보면 일부 전문가들이 새순의 색상에 따라 맛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참중나물은 붉은 색상, 음나무순은 녹색 계열의 색상이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눈개숙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딱히 그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8번째, 눈개숙마 새순을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 눈개숙마뿐만 아니라 보통 봄에 나오는 산채류들은 대부분 열이 많은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채취를 한 다음에 잘못 보관을 하게 되면 상해서 나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데요. 특히 자가 소비가 아닌 고객들에게 보내야 될 상품이라면 더더욱 주의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대량 재배를 할 계획이시란다고 한다면 저온 저장고 설치가 필수입니다. 채취를 한 후에 저온 저장고에서 몇 시간 정도 예냉을 한 후에 발송을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량으로 재배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집에 김치냉장고나 일반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을 한다면 며칠 동안은 보관이 가능합니다. 9번째, 눈개숙마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서두에서 눈개순마가 좋은 점으로 활용도가 아주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물로 해서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물들이 생나물 또는 건나물 아니면 장아찌 등 한두 가지 용도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이 눈개숙마는 쓰임새가 무척 다양합니다. 두릅이나 음나무순처럼 데친 후에 초장을 찍어서 먹는 방법도 있고요. 나물 비빔밥, 나물전, 나물튀김 등의 용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말린 건나물 경우는 고사리 대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육개장이나 생선조림, 볶음탕 요리에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말 좋은 나물입니다. 눈개숙마 제일 궁금한 것 10가지, 마지막 10번째, 눈개숙마는 어떻게 판매를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농사를 잘 짓는데 어떻게 판매를 할까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눈개숙마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산채이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생소를 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을 수가 있는데요. 소량으로 재배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인이나 가족 등 자가 소비 정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대량 재배를 하는 경우에는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나물로서의知名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0 내 300g 정도 소포장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나 지역에 있는 로컬 푸드 매장, 유명 관광지 상점, 그리고 이제는 경매시장 출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의 눈개숙마를 생산을 한다면 이제 판매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눈개숙마에서 가장 궁금해할 사항들 이 10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다소 궁금한 사항들이 해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산채를 전문적으로 재배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눈개숙마뿐만 아니라 울릉도가 자생지인 산나물들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개숙마 이외에도 부지깽이 나물, 원래 이름은 섬쑥부쟁이라고 하죠. 부지깽이 나물, 그 다음에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산마늘, 그 다음에 섬엉겅퀴, 이런 유망 산채들을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산나물에 대해서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 영상을 찍어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좋았다 생각하시면 잊지 마시고 구독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성농부 김정은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